그러면 메소드에 저장하는 방법. 이거 메소드 세이브 에즈 anion 누르시면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 열려 있어서 그래요. 닫아요. 닫고 다시 세이브 anion 오케이 하시면 메시지 안 뜨죠. 오케이 나가보면, 이거 지나가서 보면, 자 메소드 가면 크로마토그램이, 아 이거 캣타이언이구나. 크로마토그램이 저장이 됐죠. 방금 했던 게 저장이 되고, 자 원래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블랭크도 보시면 저장이 돼가지고 나온 거죠. 중간에 끊어버려서 CL부터는 안 나온 거고 F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anion 같은, 여기 지금 뭐 리텐션 타임 윈도우 있는데, 이 윈도우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앞뒤로 5%까지 F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CL은 뭐 마찬가지로 다 하는데, 캣타이온 가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은 10%예요. 왜냐면 다시 컬럼 서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슘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은 굉장히 모양이 이렇게 샤프하게 안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보다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결합력이 너무 강해서 끌려서 나와요. 끌려서 나오는데, 끌려서 나온다는 얘기는 리텐션 타임 재현성이 얘네보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좀 더 줘요. 15%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샘플 이제 데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확인이 돼요. 이렇게 크로마토그램을 해서 아주 캘리브레이션 했죠.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뭐 리텐션 타임이나 하이트, 에어리아, 농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샘플 데이터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얘는 뭐 블랭크라서 샘플 데이터도 이제 쭉 그 검량선대로 적용된 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이온도 사실 똑같아요. 양이온도 똑같은데, 이제 주의라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양이온을 내가 분석을 할 거다, 그럼 일단 유로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양이온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컬럼 빼야겠죠. 컬럼 떼는 거, 여기 프레스 버튼이 있어요. 누르고 떼고 풀면 돼요. 풀고 가드 컬럼까지는 그냥 세트로 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 빼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은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요 녹색 있잖아요. 이게 마개예요. 네. 이거를 앞뒤를 위아래를 다 이렇게 잠그시고 냉장 보관을 하시면 돼요. 냉장 보관 하시면 되고, 다시 이게 양이온. 얘도 그럼 다 냉장 보관이에요? 네, 냉장 보관하세요. 네, 냉장 보관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양이온 컬럼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음이온은 분명히 여기 인젝터에서 들어가서 서프레스 어디 갔어? 네, 서프레서로 갔어요, 그렇죠? 컬럼 아웃이 서프레서 인이었는데, 양이온 할 때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시면은 서프레서에서 음이온, 미드 아웃 서프레서, 미드 서프레서 이렇게 나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수치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22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절대값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음이온 같은 경우엔 차이가 크죠. 300 이상이에요. 양이온은 50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은 서프레서를 쓰나 안 쓰나 효과가 거의 없고, 음이온에서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양이온 할 때는 서프레서를 안 쓸 거예요. 이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걸 안 쓸 거죠.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양이온은 더 간단해요. 펌프, 인젝터, 펌프, 퍼지밸브, 인젝터, 컬럼, 디텍터로 가면 돼요. 자, 디텍터를 뺐어요. 디텍터를, 이게 양이온이에요. 디텍터 그냥 뽑아요. 그리고 아래는 똑같겠죠. 아래는 당연히 똑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 놀던 애들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이 또 놀잖아요. 인아웃이 얘네끼리 연결해놔요.
그러면 이게 양이온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소드를 확인을 시켜드리면 꺼졌죠. 비활성화 됐죠. 안 쓰는 거예요. 비활성화. 양이온 할 땐 안 써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음이온하고 양이온 할 때 용리액이 바뀌잖아요. 음이온하고 양이온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pH가 완전히 달라요. 알칼리하고 산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이온 분석을 하면 당연히 여기 음이온이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내가 양이온 용액을 걸었다고 해서 양이온 컬럼 걸었어요. 양이온 컬럼 걸고 양이온 용액 달았어요. 딱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이온하고 양이온 바꾸실 때는 시스템에 있는 그 용리액들을 싹 빼주셔야 돼요. 얘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냐면 어디만 연결 안 하면 되냐면 잠깐만요, 이거 좀 음이온 아웃. 자, 내가 양이온을 썼어요. 지금 양이온을 쓰다가 이제 음이온을 할 거예요. 네. 음이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이온 용액 걸어놨어요. 안에는 양이온 용액이 채워져 있고. 네. 그러면 다 연결하셔도 돼요. 다 연결을 하시고 딱 이 자리만 연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컬럼에만. 이 컬럼 안에만 여기 지금 음이온 교환기든 양이온 교환기든 들어 있잖아요. 그게 반대 pH가 반대 용액이 들어가면은 pH가 얘가 견딜 수 있는 pH가 달라져서 한 방에 고장 나요.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음이온 용액에 걸어놨죠. 여기는 양이온이 있어요. 이 조금밖에 없겠지만 이거를 여기서 빼주면 돼요. 네, 그죠?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하나 쭉 달아놓고 비커 같은 거 하나 두시고 그냥 매뉴얼 여기서 2.0 보시면 나오죠. 빼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합니까? 뭐 물어보시면은 사실 여기 적어요, 그쵸? 그냥 넉넉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15분? 한 저 속도로 15분 하면 30ml 빠지겠죠? 네. 이렇게 쭉 그냥 하시면 돼요. 양이온할 뭐 상호 마찬가지예요. 네, 어렵지 않죠? 스톱. 여기서만 안 뽑으시면 돼요. 퍼즐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럼 여기가 또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꼽으실 때 이거 알죠? 여기 끄트머리 좀 나와서 잠가야 되는 거. 왜냐면은 그래야 물려요. 이렇게 물리고 살짝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끌 때는 네. 어떻게? 끌 때 이거 켜고 이거 켰죠? 네. 끌 때는 반대예요. 끄시고 끄실 때 이런 화면 나올 때 네. 기기 웬만하면 끄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꺼졌죠? 네. 기기 끄시면 돼요. 꺼진 거 확인하시고 이러면 끝나요. 하나 더저 네네네. 스탠다드 이렇게 그려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RT 값도 약간 변동차가 5% 이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값들이 다? 아, 그쵸. 아, 그러면은 그 자체 내에서도 약간 변동은 있겠네요, 사실은. 아, 그쵸. 그러니까 스탠다드 이렇게 연속 찍으면 네.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물론 똑같은 농도가 아니라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가 리텐션 타임 재현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거의 뭐 흔들림이 워낙 없어서 네. 아 이런 경우는 진짜 잘 나온 거. 네, 잘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근데 실제로 보면 자 1번 네. 1번 같은 경우 CL 말고 NO3가 11.41, 11.29,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그쵸? 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약간씩 흔들리는 거는 큰 네. 그런 오차 범위 내다라고 볼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흔들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흔들리는 거는 이게 기기가 딱 돌려보면 뭐야? 아 껐구나. 기기를 돌려보면 네. 아까 압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어디 맞아요. 갔어? 압력이 얘가 1번 같은 경우 8.5 메가파스칼 압력이 걸렸었고, 네, 2번 같은 경우는 8.33, 네, 8.39.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완전히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압력은 실시간으로 또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잔존할 수 있는 작은 기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어차피 압력이 변동을 하면, 저 압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RT가 변한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면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앞부분은 맞는데 뒤로 가서 이게 흔들렸다. 네. 그런 경우는 기계적인 문제가 큰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기포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 경우.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흔들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재현성 잘 나왔는데 네, 뒤에만 흔들렸다. 네. 그러면 분석 중간에 기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누르고 네, 아날라이시스 가면 어떤 유속이나 어떤 압력에 분석이 됐는지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 막 틀어진 게 나왔다 하면 어떤 데이터는 이게 막 3, 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 이게 중간에 기포 들어갔구나. 탈기 한번 다시 해야겠다. 판단하셔서. 다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탈기가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탈기 장치가 좀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좀 없어서 좀 그런데, 소닉이나 원래 이제 소닉 베스 안에 이 병을 넣어서 소닉을 치면서 동시에 진공 펌프 있잖아요. 네네. 진공 펌프 실리콘 마개로 해가지고 네. 진공 펌프를 동시에 빨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LC나 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포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 데이터가 날아가고, 그죠? 그래서 소닉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소닉을 하면은 혹시 몇 분 정도 소닉도 한 2-30분 쳐야 돼요. 쳐야 네. 돼요? 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없으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장비가 워낙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소형화된 모델이잖아요. 이게 기본형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장비는 막 디게서 같은 게 또 달려 있어요. 물론 디게서가 있어도 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디게서까지 없기 때문에 더욱이나 좀. 아니,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트 값이 좀 짧으면은 상관없는데 좀 길어질수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LC요? 네. 그럼 LC는 저렇게 이거 확인이 안 되시나요? 아, 네. 저기 장치에서는 기록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네. 그리고 같은 농도로 계속 찔렀는데 이게 Y축이 흔들리는 이유가 Y축이요? 네, 농도값이 왜 변하죠? 압력값이 변하면은 이 농도가 다르게 올라가나요?